안녕하십니까. 또 목공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레드파인 상자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오른쪽 검지를 지금 사용을 좀 못하다 보니까 조립하는 시연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플레이팅 도마로 수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댁으로 갈 준비물은요. 사포가 3가지입니다. 사포 3가지예요. 사포는 120방, 240방, 320방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사포는 거칠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사포는 부드럽습니다. 사포는 300방까지 있는 게 아니라 400방, 500방, 600방, 1000방까지도 있습니다. 2000방도 있고요. 그거는 만져보면 1000보다도 더 보들보들한 그런 사포가 있고요. 사포는 저희가 오늘 사용할 사포는 그 헝겊사포, 천사포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포는 종류 정말 많죠. 종이사포, 원형사포, 블럭에 붙이는 사각사포, 벨트에 붙이는 벨트사포,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성목으로 딴 레드파인 모양을 다 일괄적으로 땄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 미네랄 오일 도마에 바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이랑 스폰지, 종이컵 이렇게 아마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일단 옆에 두고요. 자, 도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그린 다음에 직소나 밴드소 아니면 스크롤소 이런 것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따는 거예요. 따고 나서 이제 사포를 거친 것에서부터 부드러운 것까지 계속 차례대로 한 다음에 천연 오일을 바르는 그 작업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샌딩의 사포질의 끝판왕입니다. 목공에.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늬를 다 따갖고 왔지만요. 이렇게 짧게 따갖고 온 거는 도마를 딸 때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을 어떤 식으로 따야지 도마가 제대로 된 도마를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결 방향이 다르죠. 자, 여기 제 오른손 보시는 방향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결 방향을 따라서 손잡이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반대 어결로 되어 있죠. 자, 어느 것이 똑바로 된 도마일까요? 이렇게 결방향으로 된 것입니다. 자, 이 결방향을 손잡이를 이렇게 잡아보면 그립감도 좋지만 부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결의 반대 방향으로 무늬를 땄을 때는 이거 보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부러집니다. 이 잘못된 방향이죠. 이게 도마를 딸 때는 이렇게 어결 방향으로 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손잡이 모양 결 방향대로 보시고 손잡이를 반드시 따셔야 돼요. 알겠죠? 손잡이를 보통 이렇게 모양을 따는 경우도 있고 오리 머리 모양 방향을 따는 거 있는데 보통 우드 슬램처럼 이런 통원목은 무늬가 조금 결이 방향이 바뀌죠. 그 방향에 따라서 결 방향대로 손잡이를 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지금 저는 수업을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할까 해요. 제일 먼저 이 핀을 빼시고, 핀을 빼셔가지고 사포가 있습니다. 제일 거친 사포부터 120방부터 하겠습니다. 자, 사포 접는 방법은 보통 제가 사포를 드리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사포 접어서 쓰세요 하면 간편하게 이렇게 2번 접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2번 접어서 쓸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사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포가 밀리는 경우인데 이 밀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포는 3번 이상 접습니다. 반드시. 자, 3등분 하여 한번 이렇게 3등분해서 접습니다. 3등분해서 접어서 사포질을 하면 사포만 따로 밀리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친 사포가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 거친 사포를 가지고는 이 결방향
연못습과 여기 횡단면 자른 마구리면 있죠. 여기를 사포를 해줍니다. 사포를 다 합니다. 자, 특히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 부분을 제가 그 톱소로 따다 보니까 거칠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거친 사포 120방으로 다 문질러서 이 면을 고르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 땁니다. 열심히 사포질을 하셔야 돼요. 사포를 얼마나 잘 하는가, 또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도마가 매끌매끌해질 수도 있고 거친 부분이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 부분은 집성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면을 두시고 그 다음에 240방을 가지고 또 똑같이 3번 접습니다. 4번 접으셔도 되고요. 3번 접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면도 해줍니다. 면을 위아래 모두 다 해줍니다. 자, 옆면도 해주고요. 자, 이 횡단 자른 마구리면도 사포를 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부재를 받고 나면 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부분을 45도로 세워서 모서리 부분도 사포를 반드시 해줍니다. 사포를 세워서 이 손잡이 부분을 충분히 다 해줘야 되겠죠. 저는 공방에서 어느 정도 좀 해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는 좀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보다는 사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끌매끌 손으로 만졌을 때도 이 부분이 매끄럽게, 손잡이 부분이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사포를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에 이제 300방을 가지고, 320방을 가지고 한 번 더 사포를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뭐 400방이나 500방 사포가 혹시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면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사포를 다 해주시고요. 제가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집성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집성목으로 된 레드파인인데 플레이팅 도마, 모양을 담아서 내기 위한 그런 도마를 사용하시고요. 칼도마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도마를 사용하는 도마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통원목, 우드슬램으로 된 요런 도마를 사용하시고요. 물론 그 엔드그레인이라고 해서 횡단면을 잘라서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이용해서 탁탁탁 붙여가지고 만드는 아주 예쁜 도마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은 작업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칼도마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플레이팅 도마를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수업용으로 나가는 것은 집성목이니까 플레이팅 도마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뭐 좀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까지 있는데요. 그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가공하는 뭐 시간과 또 수종, 어떤 나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편백나무를 많이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편백나무를 도마로 많이 쓰는 이유는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 뭐 나래 도마, 캄포 도마, 이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캄포 도마를 또 많이 쓰는 이유는 편백 도마가 항균 효과가 있는 반면 이 캄포 도마는 편백 도마보다 항균 효과가 몇 배나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포 도마를 많이 했고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도마재로 많이 쓰고요. 뭐 호두나무, 저는 이게 호두나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호두나무, 여기 앞에 있는 건 오크, 뭐 메이폴, 나무 모든 건 다 도마재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요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사포가 다 됐으면 이제 오일을 할 거예요. 오일을 할 건데요. 요거는 그 천연 미네랄 오일이라서 굳이 장갑을 끼고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뭐 손에 끈적하는 게 싫으시다면 장갑을 끼시고요. 저는 그냥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오일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을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일을 칠할 때도 결방량으로 해주시는 게 나아요. 결방량으로 제가 경계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결로 하는 거고요. 자, 결방량을 칠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오일 처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다르죠. 네, 제가 한번 1차 오일을 다 하겠습니다. 자, 오일 드린 양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바를 수 있는 양을 제가 드렸거든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칠을 다 한 다음에, 자, 윗면을 하셨으면 뒤집어서 아랫면도 합니다. 자, 오일을 바르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이 남은 오일이나 또 흡수된 부분에 또 흡수된 후에 나오면서 올라온 오일이 있어요. 그것은 집에 수면 손수건이나 가재로 닦아내십시오. 닦아내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이게 물이 아니고 오일이잖아요. 오일은 건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칠해 놓으시고 1차 하신 다음에 좀 말리시고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더 하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1차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오일이 올라온 것 안 보이지만 한 조금 두면요, 한 15분 정도 두면 남은 오일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좀 닦아내고요, 한나절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또 오일을 한 번 더 2차 오일을 발라서 또 한 15분 정도 있다가 남은 오일을 닦아내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사포를 열심히 해도 이 도마가 뭐 칼도마 같은 경우는 물이 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무를 아무리 샌딩을 열심히 해도 물이 닿으면 또 이렇게 살이 돋는다고 해서 도돌도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포를 또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일 처리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편백 도마를 구입을 만약에 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뭐냐면요. 나무 도마를 쓰니까 김치 국물이 너무 잘 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치 국물은 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이렇게 흡습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오일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오일을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편백 같은 경우는 오일 안 하고 또 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김치 국물을 덜 배게 하려면요, 물로 일단 깨끗한 물로 한번 살짝 헹구셔갖고, 깨끗한 행주로 그 부분을 닦으세요. 일단 도마에 습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김치를 썰거나 하면 훨씬 더 물이 덜 밴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오늘 만든 요 도마는 맛있는 음식이나 올려서 플레이팅 도마로 사용을 하시고요. 아니면 혹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꾸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